네. 3번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도시재생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이죠. 그런데 너무 뻔한 지속 가능한 이야기 말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뻔하지 않은 이야기 돈이 중요하다 막 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좀 제안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짠, 몸으로 때우기. 이거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뭐 삶을 개인의 삶을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사람들의 삶을 얘기할 거냐 뭐 이게 다르긴 한데 뭐 일단 내가 오래 살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지속 가능성에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고 내가 일찍 죽는데 뭐 서울이 아무리 지속 가능하고 익선동이 지속 가능하고 소재동이 익선 가능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결국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건강하기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건강하게 지속 가능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건강하지 않게 오래 지속 가능하다는 건 지속 가능하다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되면서 집에서 강의하고 뭐 그리고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뭐 500보 이렇게 걷더라고요. 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밥도 집에서 먹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걷기를 이제 전에 했지만 더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서 요새는 일정이 10시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는 거면 무조건 7시 한 반쯤에 집사람이랑 같이 걸어 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그 순회역 분당 순회역에 저희 집에서 1.6km 걸음으로 2,000보 되는 데에 맥도날드 맥날에 가서 아침이랑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탄천으로 이렇게 걸어오면 7,000보. 그다음에 이제 뭐 수업 있으면 수업하고 점심 먹고 다시 롯데 왔다 갔다 하면 4,000보. 그럼 11,000보. 그다음에 저녁 먹고 조금 더 걸으면 한 15,000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그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필요한 것은 다 몸으로 때우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습관이 되니까 굉장히 좋고 또 뭐라 그럴까 정신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또 혈중 산소 포화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삶에는 몸으로 때우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네. 체험적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건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제 실천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말씀하시죠. 안정훈 대표님께서 네. 근거리 나들이 아까 이현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코로나 전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을 정말 많이 갔었고 우리나라 뭐 정말 잘 나갔었죠. 예, 외부로 잘 나갔었죠. 예, 근데 못 가게 하니까 내부에서 많은 즐거움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내 몸을 이용해서 근거리에 그런 많은 행동들이 있었고 제주도와 뭐 이제 강원도가 핫스팟이 돼서 정말로 많이 가는데 제주도를 1년에 10번을 가겠어요. 20번을 가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것들을 이제 많이 찾아 나서는 것 중에 이제 근교, 교회, 나들이들을 이제 많이 발굴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 맥락상에서 오늘의 그 박지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이 이제 연관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다들 이제 다 면역 체계에 갖춰졌어. 아마 한때 우르르 나가긴 하겠죠. 하지만 근거리에서의 그 재미를 알게 되면은 근거리에서의 어떤 재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 몸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한두 시간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뭐 내부에서의 어떤 뭐 교통 수단의 다양한 기차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한 10년 동안 여행이 부각되면서 해외로 많이 나가서 해외가 더 많이 나갔지 국내에서 개발되지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작고 확실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아닌 넘어서 작은 확실한 행복들, 소확행이 다시 한번 유행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더 도와주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민 교수님께서는 핸드폰 없이 많이 걸어다니기. 아까 걷는 게 겹치네요. 아, 네. 근데 다행히 저는 건강 때문에라고는 안 했고요. 저도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살려다가 그냥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이게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오늘 벚꽃이 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실 약간 그러니까 저는 윤중로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주변에 벚꽃 이 시기가 되면 사방이 벚꽃인데 왜 따로 가지? 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벚꽃 저기도 벚꽃이고, 근데 또 이게 안 걸어 예? 가봤다가요, 지하철 입구에서 한참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가리 했는데, 어쨌든 그냥 주변에 사실 일상의 어떤 재발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익선다대 활동도 엄청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있고 근데 또 하나가 걸어 다니지 않으면 또 못 보고 지나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조금 느려야 돼요, 속도가. 근데 하나 추가를 한 거는 사실, 그래서 원래 많이 걸어 다니기만 했는데 그 캠퍼스 잠깐 나갔더니 애들이 전부 핸드폰을 보고 하늘을 안 봐요. 그 벚꽃이 핀지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공감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의 마지막 대답은 박지원 대표님께서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깨알 홍보를 하시네요. 제 삶이 많이 핍박한가 봐요. 저는 건강을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베이스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잃게 되거나 걱정이 쌓이는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유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초점을 맞췄던 거는 운영, 그리고 저희 같이 스몰 브랜드나 스몰 기업들이 과연 저희처럼 내지는 다르게 어떻게 유지를 할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 들어서게 됐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매장 개수를 늘리거나 또 다른 지역을 발견해서 또 똑같은 버전의 3.0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계기로 어떻게 앞으로 돈 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어떤 초점에 맞춰야 되지? 하는 거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사업 모델을 찾게 됐었고,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매스컴에서 저희 방문객들이 1년 동안 방문했었던 소비자들은 굉장히 힙스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화권 2%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가고 파생하게끔 매개체가 돼주는 분들이 방문한다면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트렌드와 접목시켜서 쓰일 수가 있지? 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 데이터 부분에서 조금 더 AI와 다른 방향성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접목을 해서 방향을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장르를 고민해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덕은 아니지만 너무 싫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되돌아보고 뭔가를 누적할 게 있다면 로우 데이터여도 계속해서 누적해야 된다, 존재 자체로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좀 주는 메시지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위기를 정말로 잘 극복하면서 맷집을 키우는 이런 모습이 역시 패기 넘치는 청년 CEO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질문 3가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서 대답들 주셨거든요. 패널분들의 중요한 답변들 잘 들었는데요.